산화순 고체라 함은 중간중간에 고체의 정의가 나오고 액체의 정의가 나오고 기체의 정의가 나와요. 고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액체와 기체가 아닌 것을 고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액체의 정의는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가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기체의 정의는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산화순 고체,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액상에 대한 정의, 이렇게 5가지나 되는 정의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가연순 고체의 정의, 유황의 정의, 철분의 정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글로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필기니까 아무래도 수치 위주에, 그죠?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 말은요, 큰 것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입자가 많을수록 철분이다. 5번에 금속분 마찬가지입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은 왜 제외를 했어요? 삼류니까. 철, 마그네슘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구리분, 니켈분은 모두 제외되고요. 구리분, 니켈분이 아닌 나머지는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항목에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이것을 이제 제외하니까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면 해당이 있는 거죠. 이러한 수치가 있는 것들 수치 위주로 60, 53, 150, 2mm 이런 수치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고요. 이나순 고체라면 이나순 고체가 몇 류죠? 2류염물이었죠. 2류. 제일 밑에 있었어요.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이나순 고체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어요? 고형 알코올, 그죠? 우리가 등산 갈 때 고형 알코올 가져가서 불 붙여가지고 조리해 먹잖아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 제3, 제4 석유류, 동식물 유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물질, 이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이런 것들인데 인화점이 얼마?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가. 1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이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가. 2석유류는 몇 도 미만인가요? 70도씨 미만인가. 3석유류는요? 200도씨 미만인가. 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인가. 이제 앞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수치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알코올류는 몇 퍼센트가 쭉 나와요. 계속 60%. 그래서 알코올은 알코올 도수가 60도 이상인 거를 위험물이라 하는 거예요. 60도 미만인 소주가 뭐 18도, 19도, 당금주 30도 이런 거 있죠. 소방 위험물법상의 위험물이 아니라는 거죠. 제2석유류 70도 미만 나오죠. 대표적인 물질이 동유, 경유. 제3석유류는 대표적인 물질이 중유, 크레오소트류. 제4석유류는 기호유, 시린더유. 이런 수치들 70도, 40 중량 퍼센트, 60도, 200도, 40 중량 퍼센트 이런 거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비고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쭉 나오죠.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가. 가스나 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가. 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분량만 많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고 쪽인데요. 표 밑에 쭉 이렇게 글씨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수치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문제를 맞을 수 있더군요.
제1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에요.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다라는 것만 알면요, 대부분 읽어보면 그 느낌이 와요. 산화성 고체니까 강산화성 물질이다. 산소가 많으니까 강산화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구나. 상온에서 뭐다? 고체다. 충격이나 가열에 의해 분해하여 뭐를 방출한다? 산소가 많으니까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면, 에너지 변환을 주면, 전기적인, 기계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주게 되면요, 더 불안정해지고 뭔가가 변화가 생기죠. 예, 산소를 방출을 합니다. 그럼 소방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가 툭 건드렸을 때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소방이 튀어나오죠. 잠꼬대도 뭘 하고? 소방을 하고. 꿈도 소방 꿈을 꾸고. 대부분 수용성이다.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산화력이 크고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적인, 화학적인, 전기적인 걸로부터 이역을 해야 되겠죠. 촉매 강산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분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역해야 되고요. 가연성과 혼합 접촉에 의한 착각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역해야 되죠. 독성 및 부식성 위험성이 있다. 추가적인 위험이죠. 저장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열, 화기, 충격, 마찰 당연히 피해야죠. 수분과의 접촉을 피한다. 강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대표적인 게 주수, 냉각수화예요. 단 뭐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건조사입니다. 그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뭐냐?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 제1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입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다. 강환원성이며 연소 열량이 크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물에 녹지 않으며 비중은 1보다 크다. 금속분은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저장 칙 없이 주의사항, 냉암소에 보관하며 환기를 시킨다. 금속분은 건조사, 팽장질서, 팽장진주암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요, 주수소와 냉각수화. 그러니까 주수소와 냉각수화가 주예요. 자, 3류 무기물이며 탄소가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그렇지만 가연성 물질이 대부분이에요. 고체이다. 보호액 중에 보관하며 위험물의 표면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황리는 보호액이 물이고 나트륨 칼륨은 보호액이 석유죠. 석유. 그래서 일단 물과 반응하는 물질은 물에다가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물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석유에다 보관한다. 자, 소화 방법은 대표적인 게 건조사, 팽장질서, 팽장진주, 암이에요. 그 밑에 하나 써주세요. 여기 황리는 안 나오는데 전부 다 건조사, 팽장질서, 팽장진주암인데 단 황림만 주수소화예요. 자, 사류염물, 발생된 전기의 비중은 1보다 크다. 대단히 인하기 쉽다. 인화성 액체다 보니까 가연물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점화원들과 피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가열, 화기, 불꽃, 불티, 정전기. 사류위험물의 화재 원인 중에 대단히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법상에 보게 되면 정전기, 방지, 대책이 나와 있죠. 상대 습도를 몇 퍼센트? 70% 이런. 자, 소화 방법은요, 물 빼고 나머지요. 주수소화 빼고 이산화탄소, 하오론, 분말, 포, 물분무 이런 거.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 물분무 등 소화약제, 그죠? 자, 제5류 위험물, 가연물이면서 뭐죠? 산소 공급원이에요. 2번에 보게 되면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적으로 연소를 한다. 그럼 이게 소화가 힘들겠죠. 예방이 최고겠죠. 그죠? 소화 방법은 물로서 냉각 소화를 하면 어쩌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폭발하기 전에 물을 뿌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류염물 저장소 위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 안에 폭약을 설치하는 거예요. 폭발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더 빠르게 물탱크 안에 폭약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실제로 효과를 본 적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6유위험물은 산화성 뭐예요? 액체죠. 대표적인 소화가 건조산화, 이산화탄소다. 자, 다음 위험물의 개별 성질인데요.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아염수산 나트륨에 대해서 이렇게 두 줄 무색 결정 분말, 폭발의 위험성, 수용, 물에 녹는다. 조회성. 조회성은 뭔가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죠. 습도가 있다고요. 공기중 습도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는 분말이 액상이 되는 베이킹 파우더 있죠.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하는 그거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공기 중에 액체처럼 스물스물해집니다.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조회성이랍니다. 산과 반응식 이산화 염소를 생성한다. 두 줄, 두 줄, 두 줄, 대부분 두 줄, 한 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유염물,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렇게 아주 대단히 조금씩 있는데 좀 중간 정도에 있는 교재들이 어떤 건가 하면요. 중간 정도에 있는 교재가 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 3분의 1페이지. 즉 10줄 정도. 염소산 나트륨 10줄, 염소산 칼륨 10줄, 염소산 암모늄 10줄, 과염소산 나트륨 10줄. 이런 교재들이 있어요. 10줄씩. 그거 중간 규모예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담는다 그러면 아염소산 나트륨 개별 성질 한 페이지. 다 한 페이지씩. 이게 좀 넉넉한 정도의 양이에요. 지금 이 두 줄씩 한 거는 최소로 줄인 거예요. 자, 최소로 줄였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보름이요. 15일. 개별 성질만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문제를 내볼게요. 맞기가 어때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생각을 해요. 기능사, 산업기사는 쉬웠는데 왜 쉬운지 아세요? 답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 네, 관리사는 제가 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 관계법규 할 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문제를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소방 시설관리사, 필기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온다. 새로 계속 만든다. 그래서 얘는 진짜 사정없이 어려운 거예요. 네, 위험물 기능사나 위험물 산업기사는 대단히 쉽죠. 답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저와 같이 다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요. 결국은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맞으려면.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제가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저는 효과적인 공부를 많이 알고 있죠. 공통성질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산 칼륨이 1류 중에 염소산 염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염소산 마그네슘이 1류 위험물 중에 과염소산 염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정 수량이 50kg인 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류 위험물인가 뭐예요? 산화성 고체잖아요. 그리고 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아니니까 주수 소화 가능하잖아요.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이거 뭐예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잖아요. 그래서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은 뭐 하면 안 돼요? 주수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공통을 배웠잖아요. 그죠? 무기과산화물에는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과산화 마그네슘, 과산화 칼슘, 과산화 바륨 규칙성이 있죠? 과산화 뒤에 뭐와 뭐가 왔어요? 1족과 2족이 온 거죠? 자, 브롬산 염료. 브롬하고 치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치소산 나트륨 같은 말, 브롬산 나트륨. 치소산 칼륨, 브롬산 칼륨. 치소산 아연, 브롬산 아연. 질산 염료,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 질산 칼슘, 질산 마그네슘, 질산 바륨. 쭉 보니까 뭐가 붙어요? 1족과 2족이 붙는다고요. 1족, 2족 아닌 거 뭐예요? 질산 암모늄 이런 거. 쭉 보면 느낌이 옵니다. 중크롬산 칼륨, 중크롬산 나트륨, 중크롬산 칼슘, 중크롬산 마그네슘, 중크롬산 바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클론산 염류가 수십 가지예요. 아,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거예요. 감을 잡으시면 돼요. 종류만 다 써도요, 수십 페이지가 돼요. 위험물 종류만 해도. 사류 위험물 종류가요, 한 30페이지 됩니다. 한 줄씩 써도요. 인류 위험물도 10페이지, 20페이지 돼요. 종류만 써도. 오류 위험물도 좀 많은 편이고요. 가장 많은 게 사류, 인류, 오류, 삼류, 이류.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육류. 그래서 무슨 종류인지 모르는 이상이 나왔다. 그래도 이런 걸 막 보면요, 계략, 아, 인류 같은데? 사류 같은데? 진짜 잘 모르면요, 사류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막 외웠어요. 그래도 감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 뭐 같은데, 그죠? 이류는 뭐 많지가 않아요. 황아린, 정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등인데, 황아린이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그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분자식을 보면요. 피 4개, 황 3개, 피 4개, 황 7개인데, 그러면 얘는 피 4개, 황 5개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피 4개, 인 2개, 황 5개예요. 얘만 좀 특이해요. 정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정린은 덜 위험해요. 그리고 이류입니다. 황리는 훨씬 위험하고요. 삼류예요. 황리는 약간 무슨 색을 떼요? 노란색을 띱니다. 아주 옅은 노란색을 떼요. 그래서 걔는 그냥 백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백린, 황린 같은 말이에요. 얘는 무슨 색을 떼요? 붉은 빛을 띠는 겁니다. 한 몇 번씩 읽어보는 건 제가 권해드릴게요. 이런 거 읽으면서 무슨 또 느낌이 와요? 아, 그래, 이게 가연성 고체고, 예, 물과 접촉했을 때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그죠? 이런 공통성질도 좀 굳혀질 수가 있어요. 암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나순 고체는 고형 알코올과 이나점 40도씨 미만인 고체인데, 고형 알코올, 메타알데히드, 고무풀, 라카프티 이런 것들이다. 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권해주는 건 뭐예요? 뭐는 양보하지 마시라고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알킬 알루미늄에 속한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틸 알루미늄 디클로라이드가 알킬 알루미늄에 속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양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개별 물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거는 아셔야 된다고요. 이쪽은 포기하더라도 이쪽은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렵고 이게 쉬우니까. 쉬운 데까지 해도 합격이 되니까. 그리고 이 차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이 차에 좀 필요하면 제가 포기하라고 안 그래요. 좀 덜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거 좀 덜 하고 이거를 꼼꼼하게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상 이득일 거다라는 겁니다. 많아요. 이런 것만 해도 어려워요.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리튬, 수소와 칼슘, 수소와 칼륨, 이게 금속, 수소, 화합물이다. 금속 인화합물은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류는요,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탄화망간. 사류 위험물입니다.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이온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렌, 이런 것들이 특수인화물이죠.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 수용성 이렇게 구분되는데, 제1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은 콜로디온, 가솔린, 벤젠, 톨루엔. 수용성은 아세톤, 디메틸케톤, 초산 에스테르류. 초산은 같은 말이 아세트산, 에스테르류, 초산 에스테르류 같은 말입니다. 알코올류,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석유류, 비수용성, 정유, 경유. 테레핀류, 장내유, 송곳류, 스틸렌, 클로로벤젠, 크실렌. 크실렌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 크실렌이 지금 뭐예요? 사류 위험물 중에 제2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이라고. 이런 구분만 돼도 여기 1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니고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니까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의산, 초산 같은 말이 뭐라고 해요? 아세트산인데요. 초산, 아세트산 같은 말이에요. 지정수량 얼마예요? 2000리터입니다.
제2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은 1000리터고 수용성은 2000리터거든.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접목을 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유는 뭐다? 3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성 뭐가 있어요?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수용성이라고요, 수용성. 그래서 글리세린을 뭘로 쓰기도 해요? 부동액이요. 소화약제, 즉 물의 부동액으로 글리세린을 가끔 보이거든요. 글리세린 100%는 위험물이지만요. 물에 섞으면요. 위험물이 아니죠. 제4석유, 동식물유. 동식물유는 요게 좀 가끔 나와요. 요오드 값에 따른. 이거는 뭐하고도 겹쳐요? 안전관리론.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그죠? 자, 오류염물. 유기가산화물, 가산화벤조일, 메틸 에틸 케톤포 옥사이드. 질산에스트린은 질산메틸, 질산에틸,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그러니까 이게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가 있는데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라고요. 니트로벤젠도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라고요. 사류염물이죠.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페놀하고 피크린산하고 같은 말이고 트리니트로톨린하고 TNT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육류염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과염수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 화합물.